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 초기 증상과 재산 보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실제 사연 이야기인데요. 제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3천만 원을 잃으신 경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해 놓고는 어디에 썼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와 제 동생은 너무 늦게 알았고 이미 돈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치매 걸리시면 고집이 세지시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도 설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의 초기 증상 5가지와 함께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일에 대한 기억 상실.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뭐 먹었지? 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묻는다든지 방금 전에 나눈 대화를 또 똑같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한가요? 잔돈 계산이나 계좌, 이체, 카드 인출 같은 최근 금융거래를 기억하지 못해서 가족이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네? 언제 찾았지? 하면서도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계획과 문제 해결 능력 저하. 평소에 잘하시던 계산이나 청구서 처리를 못 하시게 됩니다. 계산기 사용이 어려워지거나 송금할 때 실수를 하시거나 공과금 납부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은행 이체를 잘못하거나 투자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같은 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전화로 오는 사기에도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언어장애와 단어 선택의 어려움. 평소에 잘 쓰던 물건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머뭇거리시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의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십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전화에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에 응하거나 돈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혼동.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기도 하세요. 금융 관련해서는 중요한 서류나 카드, 신분증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게 되어 분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큰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5번째, 성격과 행동의 변화.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화를 잘 내시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시게 되죠.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사주거나 위험한 투자에 돈을 넣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성격 변화가 직접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 금융 피해가 자주 발생할까요? 치매가 시작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 기억력, 계산 능력이 모두 나빠집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십니다. 특히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큰 인출이나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1단계, 즉시 안전조치. 먼저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해서 가족 알림 서비스나 거래 의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 등록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 통장을 정리하셔야 해요. 계좌 수를 줄이고 큰 금액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가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TM 카드의 인출 한도도 낮춰두세요.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의료진 진단받기.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신경과에서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1차 선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문의 진단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도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3단계 법적, 금융적 보호장치 마련. 가족회의를 열어서 재산관리 원칙을 정하세요. 큰 인출이나 계약은 가족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년후견제도나 치매 신탁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과 의료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 신탁은 건강할 때 미리 전문 신탁사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예요. 어르신과 대화하는 방법.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권한을 빼앗으려 하면 반발만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은행 일이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큰 거래는 같이 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서 큰 돈은 잠시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생활비는 지금처럼 직접 관리하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원래대로 해드릴게요. 혹시 불편하시면 함께 은행에 가서 직원과 상담받아요. 절대 몰래 하지는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첫째, 비밀리에 통장이나 카드를 몰수하는 것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모든 권한을 박탈하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임시로 금융거래를 차단만 하고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셋째, 진단 없이 법적 조치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의학적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와 가족상담, 각종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치료와 검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성년후견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치매 신탁, 계좌 보호, 알림 서비스, 한도 설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치매는 질병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수치도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 징후를 일찍 알아차리고 제때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 가족의 재산과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3천만 원을 잃으신 사례처럼 이런 아프고 현실적인 피해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르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의하고 함께 준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